로컬 큐레이터 병광섭의 동네 한 바퀴, 병광섭 찢어진 백과사전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왜 찢어진 백과사전입니까? 아니 저는 예. 찢어져도 좋으니까 예. 백과사전이라는 좀 이런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아니 근데 다양한 정보와 그럼요. 지식을 예. 저는 뭐 그 정도는 아니고요. 아니 근데 인간이 일단 사전하고 이렇게 동급이 된다는 건 어마어마한 극찬 아닌가요? 그래서 감사하긴 한데 예. 전 찢어졌다고 하니까. 아니 그것도 아니지만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그 네. 무게, 네. 깊이가 일천하죠. 다만 이제 제 삶의 경험, 예. 현장에서 이제 주로 예. 활동하고 보고 느끼고 이런 것들을 담았을 뿐인데 예. 이제 그렇게 표현하니까 예. 몸둘 바를 모르잖아요. 아니요. 예. 우리 병광섭 씨는 충분히 그런 극찬을 받으실 법해요. 예. 오늘 첫 번째 문자가 7796번님이 4시 00분 00초에. 대단하네요, 이분. 아니 그 다음 분도 00초예요. 예. 이건 뭐 그냥 누워서 숨쉬기보다 더 쉬운 것 같아요, 이분들은. 근데 이분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원래 길던 머리를 반삭으로 짧게 잘랐습니다. 저는 머리가 무지 시원해서 좋은데 아내는 머리에 잡을 게 없어졌다고. 남일 같지 않아서. 예. 이게 무슨 뜻이죠? 저는 뭐 짧은 게 아니라 아예 없으니까는요. 아니요, 그 정도면 풍성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 일단 뭐 네. 3분의 1 이상은 빠졌으니까는. 아니 근데 이해가 안 돼서요. 아내분이 왜 잡을 때가 많은데 굳이 예뻐해 주시나? 그렇게 봐야겠죠. 네. 좋아서. 예. 네. 또 사람마다 이제 취향이 다르니까는요. 네, 네. 3만 평이면 어느 정도예요? 저 가늠이 안 되네. 예, 10만 제곱미터니까는요. 그죠? 3만 평이면 웬만한 학교, 초등학교보다도 훨씬 크다고 보면 되겠죠. 운동장 다 포함해가지고. 예. 운동장 한 두세 개? 운동장이 우와. 거의 학교가 초등학교가 한 10,000평 정도? 도시의 초등학교는. 자, 조금 전에 4424번님이 문자 보내셨는데 병광섭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거? 야, 오늘도 어김없이 마늘밭에 있어요. 3만 평이다 보니 끝이 없어요. 비가 온다 해서 더 정신이 없습니다. 와. 신청곡 비와 당신. 아니 무슨 마늘밭이 이렇게 커요? 이런 경우를 갖다가 뭐 대농, 부농, 예. 마늘 같은 경우는 대농, 부농, 거농. 예, 아주 뭐 근데 이제 거부시네요. 마늘 농사가 이제 그 겨울을 지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겨울을 나고 봄 지금 한참 수확을 할 때인데 수확하는 게 가장 힘들어요. 왜 쪼그려 앉아가지고 하나 일일이 호미로. 마늘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뭐 이렇게 트랙터로 긁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훼손되니까 상처 입으면은 상품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3만 평을 글쎄 며칠 걸렸을까요? 우와. 아니 지금 비가 온다고 하니까 이분이 눈코 뜰 새 없이 지금 바쁘시대요. 그런 중에도 기론득의 음악 앨범을 들으시는 거잖아요. 3만 평에서 이 방송이 들리려면 그 마을 이장님 댁 스피커 같은 그 정도 출력은 돼야 될 것 같은데? 예. 아니면 뭐 조그만 휴대용 라디오 이동하면서 이렇게 들으시려나? 허리에 차고 다니나요? 감동이잖아요. 이분이야말로 삶을 정말 알차게 사시는 거예요. 기론득의 음악 앨범을 들으면서 수학을 하신다는 것. 오히려 이게 삶의 지혜일 수 있어요. 만약에 그 지혜까지. 음악이 없었다면, 음악 없이 네. 마늘만 캐려고 했어봐요. 얼마나 고단하고. 근데 저희는 힘들고. 오늘 이 코너가 음악을 듣는 코너가 아니라 말을 하는 코너인데. 아니 말도 예쁘면 다 음악처럼 들리죠. 이야, 어우 멋있어. 야, 역시 찢어진 백과사전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할 얘기를 전혀 못 하고 시작합니다. 하실 얘기는 광고 듣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저희 친정 아버님이 1톤 트럭에 수박, 복숭아 싣고 마이크로 수박 가격 말하면서 장사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아유, 아버님 힘드셨겠다. 그 외에 동네마다 다니면서 하시는 그런 업을 하셨던 것 같아요. 수박이 왔어요, 수박. 뭐 이런 거. 2069의 청자께서 저는 쉬는 날 남편은 출근해서 운전을 하는데 졸려서 전화했다고 하면
전화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다음번에 또 남편에게서 전화 오면 수다 좀 떨어야겠네요. 아니요. 운전 중에 전화도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남편 컨디션을 좀 최상으로 끌어올려 주시는 게 우선 필요치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광고 듣고 병광섭의 동네 한 바퀴 이야기 보따리 풀도록 하겠습니다. 로컬 큐레이터 병광섭의 동네 한 바퀴, 이 코너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일단 눈의 폭을 더 넓혀보고 생각의 깊이를, 저는 워낙 얕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깊게 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분입니다. 병광섭 씨 함께합니다. 지난주에 순천만 국가정원 소개를 해서 청취자 여러분들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병광섭 씨가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요. 예. 그 지난주에 고무돼서 문자를 직접 보신 다음에 다음 주에는 내가 직접 낸 책들, 아니 전 진짜 강력 추천하고 싶어요. 특히 몇 권은. 전체가 아니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 왜 예전에 초정 관련한 책 내신 거 있잖아요. 예. 국가에서 뭐 지정받고 그랬던 책 아닌가요? 그렇죠. 뭐 생명의 숲 초정리에서 예. 또 이제 문화부 수도서로 연록색으로 이렇게 예. 겉표지되어 있는. 많이 안 팔렸어요. 그래요? 예, 문화부 수도서로 선정된 책이 제가 몇 권 있었는데도 예. 출판사는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돈을 못 벌었어요. 하기야 출판사가 많이 벌었으면 같이 입고 있었을 사실은 텐데. 오늘 그 예. 경품으로 예. 가져오겠다, 집문서 빼고 예, 하나씩 예. 가져오겠다고 해갖고 처음에 책을 가져올까 하다가 예. 아니 안 팔리는 책 가져와서 혹시 이 아니요, 청취자 아니요. 여러분들한테 그 실망을 끼쳐드릴까봐. 잠깐만요. 예. 말씀 중에 제가 잘라서 죄송한데요. 병광섭 씨의 책은 일단 재밌어요. 그리고 사진도 꽤 있고. 그렇죠. 읽기 싫은 사람들은 좋아하죠. 아니 그리고 우리 지역인데도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었거나 그런 내용들도 많고, 이효령 선생님의 영향을 받으셔서인지 이제 뭐 잡학 다식뿐만이 아니라 뭐 거의 모든 분야의 전문가 수준 쪽으로 가시기 때문에. 그렇진 않고요. 이효령 선생님하고 비교하면은 큰일 날 일이고요. 전 조족지혈이죠. 예. 감히. 어쨌든 그래서 제 책을 가져오지 못했고요. 다음 기회에 한번 제 책은 소개해드리고. 청취자 여러분, 예. 병광섭 씨가 대신 나무 상자, 정육각형 형식으로 되어 있는 나무 상자에 닭이 차 세트인가 보죠? 차 세트가 아니고요. 예. 다완이라고 합니다. 다완. 예. 오우. 우리나라의 그 명인 예. 단양에 예. 방국도 외촌이 있는데요. 예. 거기에서 이제 장작가마로 예. 찻사발을 만드시는 대한민국 명인의 작품인데 한 점이 아닐 거리 그 안에, 그죠? 두 점이 있지 않습니까? 도예 작가 현은 조태영 선생님의 조태영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네, 작품. 제가 한 20년 전에 이분의 작품을 예. 컬렉션을 했어요. 근데 이제 다완이라는 거는요. 예. 특히 조선 시대 때 예. 찻사발로 많이 썼는데 한국에서보다 일본에서 더 귀하게 대접을 받았습니다. 아니 저 일본에서 이런 식의 닭이를 꽤 많이 본 것 같아요, 실제로. 일본에서는요. 예. 한국의 조선의 다완이 예. 국보로 지정돼서 맞아요. 예, 다완 한 점에 몇백억, 상상을 할 수 없을 예. 정도로 그런 찻사발도 있고요.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지만은. 근데 이걸 가져오신 이유가 예. 저를 주시겠다. 기론득 씨 힘내서 예. 더 열심히 잘하라고. 누가 그래요? 지금 병광섭 씨 얼굴 표정이 저런 생도둑 띠 이런 얼굴 표정이에요? 이게 그 전에도 첫 방송 때 말씀드렸지만 이 기런둑의 음악 앨범은 되게 종교적이다. 예. 그 중에는 순교의 마음으로 예. 청취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귀한 이거 아마 갑오로 물려주면 500년 후에 국보가 될지도 몰라요. 너무 나가신다. 아니 근데 가격도 꽤 있어 보이고 나무 상자에 이렇게 리본까지 아예 딱 달려 있어요. 원래 이제 그렇게 귀한 것들은 특히 도자기가 깨질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저 오동나무 케이스라 그래요, 그걸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볍구나. 나무가. 케이스는 가벼워야 되죠. 그리고 안전하기 위해서 그 안에 일종의 뽕뽕이라 그래갖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 깨지면 안 되니까는요. 이걸 청취자분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요? 근데 어떤 식으로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거 택배로 보낼 수도 없고 어떤 분한테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으니까 이거는 파손의 위험이 있으니까 중요한 국가 닭이 명인이 만드신 그 다완인 건 확실히 맞는 거죠. 써 있지 않습니까? 안에 설명서도 있고 예. 파손의 위험이 있으니까 방송국에 오셔서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찾아가시는 이런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고. 근데 병광섭 씨가 이야기하신 것처럼 어떤 분에게 어떤 선정 기준으로 드리느냐. 오늘 이렇게 하죠. 지금 벌써 4시 38분. 본론은 들어가지도 않고 계속 변죽만 올리고 있는데 오늘도 5시 초반까지 좀 같이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야기에 뭐 큰 도움을 주셨다거나 아니면 촌철살인의 어떤 짧은 문구도 좋고 병광섭의 동네 한 바퀴에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아이디어도 좋고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뭐 주제 제한 없어요. 좋은 글 보내주신 분 가운데 한 분에게 병광섭 씨가 직접 가지고 온 병광섭 씨가 만든 닭이는 아닙니다. 다완은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가 명인이 만든 이거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런 거 내놓으셔도 돼요? 집에서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큰일 날. 저희 집사람이 지금 일하고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댁에서는 모르시죠라고 했더니 그 숨이 막히는 듯한. 알면은 제가 집에 못 들어가니까 절대 누구한테 받았다는 얘기는 하시면 안 되고요. 이 시간에 우리 저희 아내는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청취할 수 없다라는 그 어떤 약점을 제가 아주 적절히 활용을 하면서 신문서 빼고. 근데 솔직한 제 속마음은요. 너무 부담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게 아니니까는요. 그냥 가벼운 것도 있고 다만 마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의 진심이 담긴. 저는 책이 선물. 가장 좋을 것 같거든요. 책도 받는 분도 기분 좋고 그런데다가 그 책이 아주 머리 골치 아픈 전문 서적은 아니지만 상당한 내공과 깊이가 있는 병광섭 씨의 책은 그런 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책을 선물한다면 저도 좀 부담이 덜할 것 같은데 제가 지난주에 집문서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이런 걸 가지고 오셔가지고 근데 이거 보세요. 벌써 가지러 올 수 있다고 어떤 분이 메시지 올렸지 않습니까? 이분은 진정한 그 순교의 자세가 안 돼 있는 분이에요. 이게 예전에 기론득의 음악 앨범에서는 늘 드렸던 말씀이 여러분들이 방송에서 뭘 얻을 것인가 생각하기 전에 내가 이 방송을 위해서 뭘 내어놓을 수 있는가 그걸 고민해야 되는 방송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찾아오겠다는 분이 또 계십니다. 이런 문자는 말고요.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병광성님이 이름 이야기 나올 때마다 자꾸 병강띠로 들려요. 뭐 어쩌겠어요. 본인 귀에 그렇게 들린다는데 지난주에 순천만 국가정원 오늘 가볼 곳은 어디입니까? 그때 이제 말씀드렸을 때 순천시에 있는 그 순천만 국가정원이 대한민국 국가정원 1호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1호. 그 1호라는 얘기는 2호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자, 순천시는 전라도에 있는 곳이고요. 2호는 경상도에 있습니다. 울산? 예. 지난주에 왜 태화강이
2호로 지정됐다고 그렇죠. 노출을 하셨잖아요. 아, 그랬나요, 제가요? 예. 어쨌든 이 울산인데요. 이야. 사실 울산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 국가정원이 울산에 있어? 라는 생각까지는 못할 겁니다. 그죠. 대부분이 울산하면 떠오르는 게 우리 기론두 선생님은 첫 번째 그 띠띠 자동차 예. 제조 공장, 그리고 조선소, 예. 그리고 대구, 부산 못지않게 중소기업의 그 공장들이 상당히 많은 곳이 과거 울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산업도시, 공업도시. 공업도시지 않습니까?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산업도시, 공업도시라고 예. 울산하면은 이야기하고 이제 그 기억을 할 텐데요. 예, 울산시가 이제 이것 때문에 전략적으로 선택한 게 국가정원이었던 거죠. 환경을 생각하는. 환경과 문화를. 그래서 이제 시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지난 산업사회에서는 산업과 경제, 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사느냐, 네. 삶의 질이 예, 중요하다. 그러면 바로 문화로 가야 되고 환경, 생태로 가야 되고 도시의 어떤 공간에 대한 디자인 이런 것들도 중요해졌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짜잔하게 하지 말고 제대로 임팩트가 강한 걸 한번 때려보자. 예. 마침 태화강이라는 큰 강줄기에 아름답죠. 예. 엄청난 큰 오래된 음. 대나무 숲길이 있었던 겁니다. 예, 대숲. 예. 아주 유명하죠. 3호 대숲이라고 예. 하는데 대숲의 면적만 12만 5천 제곱미터. 가늠이 그러면은 안 돼요. 아까 그 마늘밭 얘기했죠? 몇 평이라고 했습니까? 3만 평. 자, 3만 평이면 12만 5천 그 제곱미터면은 몇 배야? 예, 더 크죠? 훨씬 더 큰 건데요. 지금 자전 커요. 예. 그런데 그거를 활용해 가지고 네. 이제 산업도시, 공업도시란 이미지를 탈피하고 문화도시, 생태도시로의 대전환을 깨하는 전략을 짰는데 이게 맥힌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 면적 단위를 이야기할 때 너무 크면 몇만 평, 몇십만 평 하지 않고 헥타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 여기가 전체 부지가 80몇 헥타르더라고요. 길이를 치면 이제 그래서 태화강 그 백리길, 네. 백리길이면 몇 킬로입니까? 한 벌써 한 40킬로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아니 근데 예전에 그 울산하면 예. 저희 때는 그 고등학교 때 그 화랑교육이라고 있었거든요. 예. 그때 그 화랑교육 2학년 때 이제 가는 건데 학도단 간부들 예. 저희 간다고 해서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때는 가서 무엇을 보고 놀았습니까? 그때 이제 뭐 주로 가는 데가 경주 첫 번째 코스로 가서 화랑교육 예. 이거 받고 선배들 말씀 들어보니까 그 다음에 그 근처에 뭐 울산 가면 그 대규모 자동차 공장 쭉 갈 때 그러니까. 버스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왼쪽 좌측으로 보시는 여기가 띠띠 자동차 제1공장 산업단지 견학이죠. 예예 그런 거였다. 울산하면 그런 게 떠오른단 그렇죠.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즘 그 도시가 네. 이제 민선이죠. 자치단체, 지방자치 시대가 되면서 예. 도시의 이미지가 중요해졌던 거죠. 그러니까 교육 도시냐, 네. 문화 도시냐, 네. 상업 도시냐, 또 살림의 도시냐, 또 심지어는 뭐 낙후 도시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도시의 퀄리티가 바뀌어지니까는 예. 그 도시의 랜드마크가 필요하고 그 도시의 브랜드가 필요한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더 이상 공업도시 이미지 가지고는 울산의 100년의 미래가 담보받지 못한다라는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생태와 문화가 네. 함께하는 그럼 경제적 기반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예예예. 그러니까 거기에 생태와 문화가 조화로운 특화 도시로 발전하면은 네. 거의 쌍끌이라 그러죠. 예. 동반 성장 예.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지 않느냐라고 해가지고 이제 마침 이제 이 순천이 국가정원 1호로 네. 선정된 걸 딱 보니 우리 태화강도 충분히 2호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면서 이제 전략적으로 접근해갖고 2019년 사실지는 오래된 건 아니죠. 2019년 태화강 국가정원으로 자. 지정이 된 겁니다. 바로 그래서 제가 자료 화면 준비했습니다. 지금 모니터를 보시면 울산광역시 공식 블로그에 2019년 7월 16일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태화강 지방정원이 제2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울산이요. 이것 때문에 막 아주 그냥 그때 아주 잔치 분위기였어요. 국가정원으로 지정됐다는 거는 예. 큰 일이죠. 예. 네? 그 울산 입장에서는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찾아낸 게 여러분들이 포털 사이트에서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울산광역시 공식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지금 병광섭 씨도 보고 계시는데 자, 이 자료화면 자세히 봐보실래요? 맨 위에 동해안 최초를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쓰고 흐릿하게 썼어요. 예. 왜냐하면 대한민국 최초가 아니라 예. 동해안 최초이기 때문에 작게 쓰고 바로 그 다음 줄에 굵은 폰트로 울산 국제 철새 도시 인증. 야, 이것만 봐도 충청권은 서해안이 왜 국제 철새 도시도 있고 철새 도래지도 있고 근데 이제 울산이 타 지역의 우수한 것들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드는 이 노력을 우리는 높이 사줘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특히 이제 철새라고 했는데 철새 도래지가 어디 울산뿐이겠습니까? 예. 우리 청주 미호천, 예. 미호천을 미호광으로 만들자라는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청호 예. 이 일대 같은 경우도 보면 철새들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근데 울산이 우리나라 최초가 아니어도 좋다는 거죠. 예. 그렇지만 예. 자기네들이 그걸 가지고 콘텐츠로 이렇게 선점을 하려고 하다 보니 그래서 동해안 최초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전 재밌는 게 철새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종류가. 예. 근데 여기 이제 그 백로, 예. 까마귀 떼가 그렇게 유명해요. 태화강은 원래 까마귀 떼가 예. 유명해요. 그래가지고 예. 근데 그 까마귀 떼가 예. 온 온 하늘을 석양에 더 뒤덮잖아요. 네. 예. 온 하늘 뒤덮을 때 사실은 보통 철새들이 군무를 펼칠 때는 예. 몇 마리가 펼치면 표가 별로 안 나오지 않습니까? 네. 보통 뭐 몇천 마리, 몇만 마리. 그건 까마귀는 크지 않습니까? 예. 새들 중에서 철새 중에서 비교적 큰 그 철새인데요. 얘들이 특히 석양에 하늘에 그 군무를 펼칠 때 그 표정, 예. 그 풍경 상상이 안 되죠. TV에서 이거 예. 워낙 많이 나와서 예. 근데 그렇더라고요. 새가 한두 마리 있을 땐 예쁜데요. 너무 많이 있으면 히치하이콕 감독의 새처럼 공포심이 느껴지는데 그것보다 더 많아 버리면 압도돼 버려요. 그렇죠. 태화강의 까마귀 때 저는 직접은 못 봤어요. 제가 예전에 갔을 때는 못 보고 TV에서 봤는데 서쪽 하늘 거의 뭐 전체가 새카맣게 왼쪽으로 날랐다가 갑자기 전체가 오른쪽으로 방향 이동하고 같이 함께 예. 예. 와. 근데 하늘을 나는 새는 뒤돌아보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오직 어로 하나 또 리더에 의해서 네. 같이 움직이면서 네. 군무를 펼치는 그 아름다움이라는 거는 네. 우리가 상징적으로 까마귀 하면은 우리는 까치를 복을 상징하고 그러는데 일본은 정반대예요. 까치보다 일본은 좀 까마귀를 더 중요시하고 그러는데 새 얘기가 예. 나와서 말인데 또 울산 태화강 하면 까마귀 떼만 유명한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애물단지로 전락했는데 청주도 비슷했거든요. 지금 백로요? 백로. 그렇죠. 백로 떼가 장관이에요, 여기는. 자, 짧게 정리해 보면 이런 거죠. 지난주에 순천이 갈대 습지를 비롯해서 그 순천만 일대를 국가정원 1호로 만들었습니다. 울산에서 순천은 그렇게 먼 편이 아니에요. 같은 남해 지역이고 차로 달려서 조금만 가면 나오는데 가서 봤더니 혹시 울산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순천만처럼 어마어마한 스케일은 아니지만 울산에는 태화강이 있는데 우리가 뭐가 어때서 우리도 좋은 점을 본받아서 우리만의 순천만이 따라오지 못하는 우리만의 국가정원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것도 있고 예. 이 태화강의 특징이 동해로 흘러가는 큰 강줄기이지만 울산 시내 한복판을 관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아주 오랫동안 예.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사랑하고 함께하고 그러면서 대숲이 만들어졌을 때니 그 스토리텔링도 있죠. 선비가 그 지역 출신의 선비가 낙향에서 머물면서 예. 대나무를 심은 것들이 계속 확장되면서 예. 울산의 어떤 상징처럼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사랑하고 아끼고
함께했던 곳인데요. 이 공간을 어떻게 잘 활용할 건가? 네.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떠나서 이제 삶의 어떤 가치 이를 생각할 때 환경보다 네. 중요한 게 없고 네. 문화보다 더 아름다운 게 없지 않습니까? 이거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자 그렇다면 순천이 국가정원 1호면 우리는 2호 가자.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아마 그럼 3호를 궁금해할 텐데요. 네. 3호는 묻지 마세요. 왜요? 아직 없으니까. 아.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이 왜 전라도 1호, 네. 경상도 2호, 네. 그다음에 3호를 한다면 충청권이네. 예, 청와대에서도 충청권을 염두에 두지 않겠습니까? 왜 거기서 갑자기 또 청와대까지 나와요? 또. 그래서 근데 네. 충청권 중에서도 네. 어디냐 대청호냐 미호천이냐 저 달천강이냐 저 금강이냐 네. 이런 또 아니면 저 그 남한강이냐 이런 거기 때문에요. 예. 자치단체에서 아마 그런 거 갖고 좀 심도 있는 그런 그 고민과 검토 또 주민들과 함께 어떤 그 네. 연대와 협력에서 좀 힘을 모을 필요는 있죠. 참 희한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지난주 이 코너 이 시간대에는 막 문자가 폭주했는데 제가 생각한 원인은 이 국가 명인이 만든 다완을 선물로 거는 순간 문자가 뚝 끊어졌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를 도대체 뭘로 보는 거냐? 저 병광섭 씨라는 사람이 그 한낱 물욕의 어두운 존재로 보는 건가? 그건 차라리 기론득 씨 주고. 그러면 일단 그 문자를 봅시다. 그런 그 문자가 몇 개 나오면은 네. 그렇게 하시죠. 아니 네, 제가 청취자라도 기분 상할 것 같아요. 아니 아무리 그런다고 청취자를 무력의 눈이 어두운 사람 취급을 하나? 우리는 그냥 순수한 마음에 문자를 보낸 건데 근데 오늘 문자 보내면 예. 마치 그런 취급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닌가? 아니면 신중하게 지금 막 한 방짜리 문자들을 노리시나? 아니면 장문의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별로 안 네. 바랍니다. 9413 애청자께서 순천만 국가정원편 들으면서 지난주에 검색해보고 엄청 가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이곳도 정말 예쁘네요. 언제나 가서 볼 수 있을련지 이런 글 보내주시면 이런 그냥 일상생활의 글 보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 맛배기로 파이프라인이라는 곡을 짧게 소개해드렸더니 어떤 분이 이거 끝까지 듣고 싶다고. 자, 벤처스 파이프라인 들으면서 기론득의 음악 앨범 3부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너무 신중하게 문자 보내지 마시고요. 그냥 편하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미리 3부에 가 있겠습니다. 네, 3부 첫 곡으로 Sixpence None the Richer의 Kiss Me로 3부 문을 열었습니다. 변광섭 씨, 예. 오늘 무슨 날인 줄 혹시 아세요? 오늘 며칠입니까? 6월 14일이면은 예. 무슨 날이죠? 아우 나 부끄러워. 저 보지 마세요. 키스데이래요. 오늘이 키스데이랍니까? 예. 그래서 누가 뭐 허락받고 이렇게 날을 정한 겁니까? 진도 나가겠습니다. 예. 저 일정표에는 그런 게 없는데 제 일정표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지. 고민스럽습니다. 예. 집에 가서 뭘 해야 되는지. 2212번 애청자께서 무심천 미호천도 미류나무 숲일 땐 많은 사람이 모였었는데 지금은 추억이네요. 추억이 됐다고. 2560 애청자께서는 화가 좀 많이 나셨나 봐요. 예. 자, 워워워. 순천만도 2번 갔는데 몇 번은 더 가야 할 것 같더라고요. 울산은 전혀 몰랐는데 코로나 시들해지면 꼭 가보려고요. 5625번의 정자께서는 제 첫째 딸 아이 이름이 다완입니다. 이런 좋은 뜻이 있었다니. 왜 그냥 무슨 한 말씀 하실 것처럼. 네. 아니 저 훌륭한 이름으로 네. 그 큰 첫째 딸 잘 자라고 네. 예, 아마 예쁘게 네. 또 아름답고 값지게 멋지게 잘 자랄 것 같습니다. 예. 응원합니다. 자, 태화강
울산 태화강이 어떤 곳인지 좀 더 소개를 해주시죠. 뭐 우리 청주에 예. 무심천과 미오천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우리 청주의 젖줄이고 역사의 물줄기였듯이 예. 태화강은 울산의 음. 젖줄이고 울산의 역사의 큰 물줄기였죠. 예. 근데 이제 지방 정원으로 갖고 오다가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숲급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 이제 시민 서명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순천 영향을 받은 거죠. 예. 그래서 국가정원 1호로 지정되면서 시민 서명 운동, 태화강도 국가정원으로 가야 된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당시에 울산시를 질타하는 기사들도 꽤 있었고 옆 동네 봐라 순천 저기는 예. 저렇게 역동적인데 뭐 우리는 뭐 하느냐? 예. 이런 거. 우리가 뭐가 예. 어때서 그러니까 시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예. 행정은 절대 앞서가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시민 서명 운동을 통해서 이제 그 대통령 공약으로 지난 예. 대선 때 대통령 공약으로 이제 선정이 되고 그것이 이제 실천이 되면서 2019년도에 태화강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거고요. 네.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고 대한민국 생태관광지 12선에 선정되고 아까 뭐 우리 말씀하셨듯이 울산 국제 철새 도시 인증도 예. 받았고요. 한 100리길에 걸친 대나무 숲과 그 국가 정원 길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철새 백로나 까마귀떼 같은 그 철새들이 정말로 그 많고 잘 보존되고 있고 그걸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예. 거기가 이제 대나무 숲이 많으니까 벤치나 조형물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대나무를 가지고 활용합니다. 예. 일종의 생태 재생이죠. 예. 다른 걸 갖다 놓는 게 아니라 대나무는 원래 자라면은요 한 번 자라면 아주 높게 그리고 튼튼하게 자라지 않습니까? 예. 마디와 마디가 올라가면서 그것이 일정 기간 자라면 잘라가지고 벤치도 만들고 설치 미술도 만들고 조형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 아마 지금 한참 그 보랏빛 꽃이 폈을 겁니다. 맹문동 단지라 그래갖고 예. 이제 소나무 그늘 밑에 꽃이 피니까는요. 예. 보랏빛 물결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예. 위에는 이 소나무의 파란 푸른 전기가 가득할 거고 밑에는 맹문동의 보랏빛이 아름다울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국제 설치 미술제를 정기적으로 개최를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국제 설치 미술제의 컨셉은 생태죠. 아. 자, 그럼 우리 지역에서도 충청도에서도 비슷한 이 미술제가 열리는데요. 예. 공주에 가면은 예. 자연 미술 비엔날레라고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그 곳이 있습니다. 예. 자연 미술, 자연 예술이라고 그러죠. 또 대청호 있지 않습니까? 문희에서는 한 20년 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국제 자연 미술제를 개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민간인 주도로 하다가 이제 아마 내부적인 갈등도 있었고 왜 돈이 많이 들거든요. 국제 행사는요. 예. 왜 해외 작가들이 참여해야 되니까 하여간 단절됐습니다.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만 예. 여기는 국제 설치 미술제를 하면서 그 작품들이 매해 할 때마다 남는 거예요. 예. 그게 뭡니까? 그럼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에 만약에 10년이 지난다 그러면 10년 동안에 이 국제 설치 미술제를 통해서 나온 예술 작품들이 예. 하나의 큰 생태 예술 정원으로 같이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갖고 생태와 문화 예술이 조화로운 네. 이 국가정원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예. 처음에 원래 태화강은 청주의 무심천처럼 대전의 갑천이나 대전천처럼 도심을 가로질러요. 여기에 대나무도 원래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 아예 대나무 숲을 확장을 시키기 위해서 이 조성사업과 조경사업을 아주 훌륭하게 했는데 여기에도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요. 많이 들어죠. 특히 생태는요. 그런데 예. 이게 지방정원이 아니고 국가가 지정한 국가정원이에요. 예. 이렇게 되면 처음에 지방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이 있단 말이에요. 처음뿐만 아니라 예. 국가정원이니까 국가정원의 위탁? 책임의 소재는 당연히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순천만도 그런 거예요. 순천만은 이제 크게 엑스포를 먼저 했지 않습니까? 예. 정원 박람회를 할 때 보통 500억
그때의 그 처음에 할 때는 한 1,000억 가까이 예. 지원을 해줬고요. 이번에 이제 2023년 내후년에 두 번째 그 국가정원을 그 정원 박람회를 여는데 이때도 약 350억 네. 정도 지원을 해준다 그럽니다. 그리고 매년 그 국가정원을 관리하기 위한 네. 비용을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 지자체에다가 이관시켜 가지고 이제 정부 예산을 지원을 해주죠. 음. 마찬가지로 울산의 태화강 국가정원도 처음에 조성을 할 때 네. 국가정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예산이 이제 지원을 해줬을 때 약 500억 이상 지원을 해줬고요. 그리고 예. 국가가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해부터는 지자체의 위탁 운영을 맡긴단 예. 말이에요. 그래서 발생하는 국비가 매년 30억에서 40억을 꾸준히 지원받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방비, 예. 자부담이라 그럽니다. 예. 지방비까지 포함하면은 얼추 한 100억대 의 그 예산을 들여 계속 합니다. 그렇게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아깝지 않은 이유는 인푸트와 아웃푸트라 그러죠. 예. 투입 대비 성과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태화강 국가정원 같은 경우는 생산 유발 효과 또는 뭐 이 경제적 가치라고 할 때 매년 3천억에서 한 5천억 정도. 예, 이렇게. 물론 그 해당 지자체는 조금 성과를 더 돋보이게 하고 싶으니까 어떤 지자체는 좀 과장되게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울산시 같은 경우는 2023년까지 생산 유발 효과가 5,552억 원을 예상하고 있고 저는 이게 돋보인다고 봐요. 취업 유발 효과가 5,852분. 여기에 수많은 분들이 취업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해설사부터 시작해서 시설 관리 업무를 맡는 그리고 또 이 국가정원과 관련해서 어떤 그 연계되는 그 지방의 조그만 기업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이런 거죠. 여기는 이제 철새, 예. 그다음에 대나무숲, 생태를 특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거를 조사하고 연구하려고 하면은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도 키워야 되잖아요. 예. 그죠? 거기에 이제 다양한 센터. 예. 얘는 또 그만한 수많은 종사자들이 있고 거기에 또 이렇게 그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어떤 그런 그 서포터즈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매년 정말로 많은 일자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예. 그 일자리가 사실은 되게 그 행복한 일자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쵸. 하고 싶은 것. 네. 그리고 그 행복을 통해서 누군가한테 더 큰 행복 바이러스를 만들어 준다라는 것. 조금 전에 네. 그 행복 바이러스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그 이 대나무 숲 하나만 가지고 예를 들어 볼게요. 병광섭 씨는 대나무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울산 태화강 말고 담양. 당연히 담양이죠. 예. 그런데 울산 태화강이 백리길 대나무 숲을 조성해서 국내에서 아주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을 때 그걸 지켜보는 담양 마음이 어떨까요? 그런데 담양은요. 예.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담양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담양은 대나무만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는데 예. 대나무보다 더 값진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거기, 그다음에 예. 생태적인 콘텐츠가 소세원부터 많이 있습니다. 시작해서 많이 있는데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예. 말씀은 착한 영향력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 담양에서는 대나무 하면 우린데 이렇게 우쭐해하지 않고 태화강이 백리길 대나무 숲을 조성해서 저렇게 잘하는 걸 지켜보면서 신선한 자극을 틀림없이 받았을 것이고 또 대나무 하면 떠오르는 게 강릉도 빠질 수가 없거든요. 거기는 이제 오죽헌, 그래서 까만 예. 대나무, 오죽이죠. 예, 까마귀 오자를 써가지고 이런 곳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울산이 저렇게 성공을 했어? 그럼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우리가 뭐가 어때서? 우리도 할 수 있는데. 그럼요. 예. 요즘 문자를 보니까는 예. 미루나무 얘기를 하셨더라고. 우리 미루천에 예전에 미루나무가 많았는데 이런 예. 편. 그다음에 지금 사실은 갈대도 무심천이 많이 있거든요. 갈대, 미루나무, 철새. 그러면 지금은 좀 미루나무가 많이 없어졌지만 예. 그 미루나무 잘 살렸으면 미루나무 가지고 국가정원 만들 수 있었네요. 자, 지난주 순천도 그렇지만 울산도 국가정원 여기만이 이 부흥되는 게 아니라 주변까지 덩달아 좋은 기운이 살아납니다.
가볼 만한 곳들 많지요. 많죠. 예, 소개 좀 해주세요. 근데 도시로 보면은 이제 네. 울산과 그 주변 도시, 예, 예, 같이 보면은 뭐 경주도 있고 양산, 네. 양산에 이제 이 통도사라는 큰 사찰도 있지만은 예, 울산 안에는요. 아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기억할 만한 콘텐츠가 있죠. 예컨대 울산 반구대 암각화. 우리 선사 시대 네. 때 유적 이게 네. 그 국보로 지정돼 있거든요. 네. 그걸 특화한 암각화 박물관이 있습니다. 네. 그 역사를 공부할 수 있는 곳이죠. 또 거기 고래마을로 원래 유명합니다. 울산이요. 그 고래가 장생포. 있는. 예. 예, 그래 장생포 고래마을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옛날에 포경, 예. 그러니까 고래잡이 하는 걸 포경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이 좀 합법화되었던 시절에 장생포 마을 그 풍경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곳이죠. 네. 그거를 3D 입체 영상 또는 뭐 360도 원형 입체 스크린 이런 최첨단 시스템으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 고래 그 어떤 잡이 그런 그 환경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몇 년 전부터 TV 보면은 울산하면 꼭 영남의 알프스 하면서 막 의도적으로 띄우는 느낌이 들던데요. 근데 영남 알프스는 울산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주변, 그러니까 울산, 밀양, 양산, 청도, 경주, 그 권역에 1000m, 해발 1000m가 넘는 산이 9개가 있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충북의 청주권에는 1000m 넘는 게 사실 가까운 데 있다 그러면 속리산. 보은에 있는 속리산이 한 1050몇 미터인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1000m 넘는 게 우리나라에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일대에 1000m 이상의 산이 9개나 된다. 그중에 이제 양산 그 통도사가 이 같은 경우는 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돼 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KTX 타고 울산을 가려고 그러면은요. 울산의 한복판에 딱 쓰는 게 아니라 울산 통도사역. 그렇죠. 이렇게 명칭이 KTX요. 예. 그럼 거기 딱 내리면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통도사도 있었네. 통도사 가도 되고 울산을 가려면은 이제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된 거고요. 울산에 또 간절곶도 있잖아요. 빠뜨릴 수가 없죠. 예. 간절곶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영일 만에 호미곶보다 해가 더 빨리 뜨는 거죠. 우리가 정동진의 해돋이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정동진보다 5분 먼저 뜨죠. 예, 일찍 그 해가 뜨는 곳이랍니다. 거기 이제 간절곶 등대가 있잖아요. 그 인근에 유채꽃이 만발해서 주변에 경관이 수려하고요. 세계 최대 크기의 소망 우체통이 있죠, 거기에. 울산 이분들이요. 이제 막상 해보니까 자신감이 생기나 봐요. 제가 지금 화면 띄워놨는데 국가정원 이제 지난해에 지정됐단 말이에요. 2019년에 하니까 지난해는 코로나 때문에 잔뜩 움츠렸다가 이제 뭐 다시 축제의 기운을 받아서 야간에 막 기념 행사를 하고 이제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있는 거예요. 이 도시. 야간에 행사하는 거는 두 가지죠. 하나는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새로운 볼거리, 다양한 볼거리를 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울산을 체리형 관광지로 만들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일종의 야간에 하는 거는 날카로우시다. 나이트 디자인이라고 하고 미디어 아트 이런 것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태화강 국가정원을 보고 어디로 갑니까? 경주로 가죠. 뭐 그죠? 아니면 차 몰고 남해로 빠지든지 거제를 가든지 저기 어디예요? 부산으로 빠지든지. 근데 울산에 붙잡아두는 역할을 그렇죠. 그럼 왜냐면 야간에 잠깐 머물면은 하룻밤 묵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머물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이트 디자인을 잘 해놓고 그다음에 미디어 아트라든지 야간 그 체험 퍼포먼스들을 다양하게 다채롭게 펼치면서 체리형 관광지로 가려고 하는 노력. 이것도 사실은 좀 주목할 일이죠. 자, 이제 가름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울산의 매력이라고나 할까요? 강점, 장점 이런 것과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다고 보시는지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공업도시였지 않습니까? 근데 공업도시, 그러니까 산업도시와 문화 생태도시가 공존하는 곳으로 이미 출발을 했다. 라고. 이 몇 해 되지도 않았는데 짧은 시간에 자리를 빨리 잡았어요. 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주변의 배후 자원도 풍부하다. 뭐 경주, 양산, 뭐 기타 등등. 결론적으로 보면 저는 도전하는 도시가 아름답다. 지켜내는 도시가 아름답다. 함께하는 도시가 아름답다.
그러니까 이 태화강 국가정으로 만든 것도 결국 시민들이 서명운동, 네. 시민운동을 통해서 국가의 어떤 공약으로 정책화하고 결국은 국가정원 이후로 선정됐듯이 시민들은 정말 그거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거고 예.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애틋함과 애정과 사랑을 가질 것이 틀림없지 않습니까? 예. 행정은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될 거고 예. 그러면서 수많은 지역 경제적 어떤 파급 효과, 그다음에 지역의 브랜드 가치 효과,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다양한 어떤 긍정의 효과들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예. 울산은 울산대로 그렇게 발전시키면 그러면 좀 우리 다른 지자체, 특히 우리 청주나 우리 예. 충청북도는 우리 지역의 문화적 자원 또는 환경 그런 시민들의 도민들의 열정 예. 이런 걸 활용해서 어떻게 더 발전시킬 것인가, 어떤 꿈을 펼칠 것인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코너의 취지, 목적 이런 것을 2회 만에 꿰뚫어 보신 어떤 청취자께서 문자를 주셨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글이 좀 길죠, 병광섭 씨? 예. 휴대전화 뒷번호 586번님이신데 방송을 들으면서 우리 청주를 생각해 봅니다. 바다가 있는 곳도 아니고 수려한 강과 산이 있는 곳도 아니니 지금 방송에서 소개되는 울산과 비교해 보니 많이 우울해집니다. 과연 우리 청주는 어떤 문화 콘텐츠로 나아가야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고 감동을 받으시며 행복을 가득 담아 떠나실까요? 얼마 전에 제 고향에 장애 가족을 초대해서 감 따기 체험과 어머님과 우리 가족들이 준비한 시골스러운 점심으로 함께하고 19가구가 살고 있는 저희 고향 마을을 한 바퀴 돌면서 담 너머 빨갛게 익은 홍시를 따먹고 길가에 지천으로 피어있는 꽃들을 함께 보내는 그런 하루 스케줄이 있으셨대요. 10년이 넘은 장애인 단체였는데 이제까지 다녀온 여행지 중에 가장 만족도가 좋은 여행지라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우리 청주도 10점 만점에 10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화도시 다 같이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분 닭이 세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다완? 좋은 말씀이시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병광섭 씨 한 말씀 해주시죠. 19가구가 살고 있는 고향 마을에 대한 네. 작지만 그곳에 서려 있는 어떤 그런 그 역사, 문화, 그런 자원들의 그 어떤 그 애틋함, 그것의 가치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우리 지역의 문화 공간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시민들이 사랑하고 시민들이 함께하며 새로운 꿈의 무대로 만들 수 있는 건가에 대한 그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0586님의 말씀에 100% 공감을 하면서요. 우리가 시민들이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일어나서 시민들이 함께 우리 지역의 100년의 미래, 100년의 먹거리를 만들어가는 노력. 그럴 때 행정이 서포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0% 공감하고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저는 이런 방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제가 몇 년 동안 무심천을 쭉 지켜봤잖아요. 아니 병광섭 씨 저를 보시고요. 예. 무심천을 본의 아니게 쭉 지켜봤는데 예. 가장 많이 들은 말이요. 청주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다른 지역과 꼭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옆 도시 뭐 대전이나 충주나 단양이나 제천이나 이런 곳에 있는 하천하고는 너무 좀 장소도 협소한 것 같고 하천의 폭도 좁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게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역으로 이럴 수 있잖아요. 서울의 한강 왜 저렇게 넓어? 이렇게 이쪽 뭐 무심 동로에서 무심 서로를 바라다 보면 시력 좋은 분들은 건너편에 계시는 분의 형체를 어느 정도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지근거리잖아요. 도심을 가로지르는 하천 가운데 이렇게 아담한 하천이 있는 곳이 또 별로 없어요. 청주의 인구가 85만이지 않습니까? 면적 이런 거에 비해서는 무심천의 그 명성에 비해서
실제로 무심천 가보면은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물도 많은 것도 아니고, 예, 정말로 그렇게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그 안에 정말로 풍요로운 생태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아쉬운 게 왜 무심천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보존을 하지 못했을까? 그 안에 그 자동차 전용 도로도 있고 자전거길 뭐 이런 것들이 다른 도시에 비교해 볼 때 또 물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무심천 폭을 넓힐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있는 건 있는 거대로 그대로 놔두고 활용을 하는데, 그래도 하천은 물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안에 생태적이고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것도 깃들어 있어야 되는데 이슈가 되거나 좀 포인트가 될 만한 요소들을 전혀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칸트의 말이래요. 산에 있는 자 바다에 가고 싶어 한다.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바다에 있는 자 산에 가고 싶어 하죠. 마찬가지로 동해에 계시는 분들이 동해에 되게 만족도가 높으세요. 뻥 뚫려 있다고. 이 아주 그냥 수평선이 쫙 펼쳐져 있고, 그런데 서해의 매력에 빠지게 되면 다도해부터 시작해서 그 올망졸망하고 아기자기함은 동해에서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해는 왜 서해처럼 올망졸망하고 아기자기하고 예쁘지가 않지? 또 서해나 남해에 계시는 분들은 동해에 뻥 뚫려 있는 바다를 동경하시는 거거든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지역만이 가질 수 있는 강점, 매력,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럼요. 동해가 서해되지 않고요. 서해가 동해될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는 바다가 없지 않습니까? 바다가 없는 게 단점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고 우리의 원형이니까 이거를 어떻게 잘 다듬고 잘 활용해서 우리의 자원으로, 우리의 문화로 만들 건가의 문제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지난주에 순천만 국가정원을 중심으로 한 순천시, 또 이제 오늘은 경상도의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봤을 때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감따기 하니까 10여 년 전이 떠오른다는 7970님. 오늘 방송을 꼭 드려야 되는데 이제서야 출석합니다. 신경 써야 될 고객이 있어서요. 다행히 고객님이 만족해서 마음은 가볍습니다. 뒤늦게 방송 듣기 시작했는데 오늘은 울산이네요. 울산은 한 번도 가보질 않았는데 그러면서 무심천에 구름다리 설치도 괜찮을 것 같다고. 뭐 좋죠. 이런 의견들이, 저는 뭘 설치하고 어떤 하나의 아이디어 이런 것보다는 도시 전체의 기운이 으쌰으쌰해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하나씩 하나씩 구슬에 실 깨듯이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의 없으시면 병광섭 씨가 들고 온 이 상품은 0586님, 0586님, 586번님, 뭐 거의 퍼펙트예요. 앞에는 울산과 순천과 그리고 청주를 아주 조심스럽고 겸손하게 비교를 해주셨고, 뒤에 가서는 본인이 직접 했었던 장애인 단체와 함께하는 참여하는 어떤 문화 콘텐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 장애인 단체에서 한 10여 년 정도 여행 다니면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여행이었다고, 이런 평을 듣게 됐다고. 그래서 소확행이라고, 작지만 확실한 행복. 그래서 큰 게 행복한 게 아니라요. 작아도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있죠. 2934님이 뭐가 있어야 모이죠. 그 뭐를 우리가 해보자고요. 그런 마음, 어떤 타는 목마름, 이런 게 있으면 저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큐레이터 병광섭 씨와 함께하는 동네 한 바퀴, 이번 주도 임팩트 있었습니다. 저도 공부 많이 됐고요. 다음 주가 또 기대가 됩니다. 하여간 전혀 다른 전라도 경상도가 아닌 새로운 세상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걸어서 세계 속으로 해외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좋은 정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